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펀치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이것이 여야 정치권에도 큰 논란거리, 논쟁거리가 되어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여야 원내 사령탑이 각각의 발언들을 했는데 오늘 그 발언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방역을 성공적으로 통제 관리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안전하게 접종하는 정부의 백신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 혼란과 공포를 부추기는 야당의 도를 넘는 백신 정쟁화, 이건 중단해야 됩니다. 이 감염병 대처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정부와 국민 사이의 불신 조장과 이간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 등이 미디어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이 인포데믹이 코로나 확산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백신에 관한 국민의 이 불안은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빨리 백신을 조달해서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그 백신이 안전하냐 두 가지 문제입니다. 정부가 꾸물거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특히 우리 야당이 두 차례나 걸쳐서 백신 구입비를 우리가 먼저 주장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하고 이런 지적이 이니까 이제는 또 백신의 안정성을 보고 나서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더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야당이 백신 정쟁화 도를 넘었고 그리고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당의 백신 정쟁화가 도를 넘었습니까? 저는 도를 넘은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역이라든지 또는 전염병 또는 국민 건강의 문제는 사실상 이것은 여야가 없는 것이죠. 예.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냐 안 하냐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의 문제로 또는 정치적 문법을 통해 가지고 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 문제를 정쟁화하는 것은 예. 정말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우리가 세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영국이라든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보다 더 모범적인 방역을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신뢰관계였습니다. 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정부는 또 국민을 믿고 이 전염병에 대처해왔던 것이 사실은 그동안 잘 관리해왔던 가장 근원적인 힘이었는데 이 야당이 자꾸만 이 백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쟁화시킴으로 인해서 예.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제발 정치적 문법으로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야당의 기본적 도리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예.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도록 백신 정책 잘하고 국민 건강 지키는데 열과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재수 의원께서는 야당이 정쟁화를 하면서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안전성까지 변명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당이 정말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당이 근거 없는 이야기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세계 30개 나라에서 이미 올해부터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빨라야 2, 3월이거나 아니면 내년 6월쯤 가서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이 혹한의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그동안 정부가 이걸 방치해서 백신을 구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 겁니다.
방역의 백신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이야기는 정부 TF에 들어가 있었던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대통령하고 회의할 때도 나오면서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신을 못 구한 거예요. 지금 외국은 다 지금 맞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태국, 멕시코, 카타르도 이거 다 구했어요. 지금 싱가포르 다 구했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뭐 했어요? 오히려 이런 거 잘 못했었을 때 저는 정부가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쟁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또 정세균 총리께서 저도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의료진단에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7월까지만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2자릿수였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 생각을 덜한 게 사실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게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워딩입니다. 아마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 정부 여당은 야당한테 지금 뭐 정쟁을 관대되고 정치쟁점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여당이야말로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뭐 정부 여당에서는 빨리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논리에 따르면 성일종 의원의 지금 뭐 정부에서 빨리 서두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상쇄하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성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도하고 있는데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호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민이 지금 현재 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756분이에요. 네. 미국의 CDC 질병통제본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은 화이자를 27만 2천 명이 맞았는데 6명이 알러지 반응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아니 국민 죽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놔두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6명 정도 27만 2천 명을 접종을 했는데 6명 정도가 알러지 반응 정도라고 한다면 어떤 게 국민을 위하는 건가요? 자꾸 네. 안전성 얘기하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또 주한미군이 이제 예. 오늘부터 들어와가지고 접종을 시작을 했잖아요. 예. 주한미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카투샤 병들이 있고 군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마치겠다는 거잖아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 주한미군에 우리 국민은 안전성 확보될 때까지 우리 국민을 빼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 안전성이라고는 말로 마치 이 정부가 이 일을 안전성까지 고려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일종 의원 말씀 들으셨지만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큰일 나실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큰일 나실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는 예. 특히 미국만 예로 들면은 지금 확진자가 1,9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만 명, 3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기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상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됐고 적어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없다라고 할 정도의 예.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 전염병에 관한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백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검증이 끝이 나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백신이 임상을 통해서 그 하나의 백신으로 나오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립니다. 네. 이것이 통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신은 5, 6개월 만에 만들어진 겁니다. 5, 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안면마비라든지 또는 근육통이라든지 뭐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은 충분히 안정성이 검증되고 난 뒤에 접종을 하는 것이 맞고 더더구나 미국이나 지금 유럽처럼 우리나라가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백신 접종 계획을 정교하게 잘 세워서 예. 부작용들을 체크해가면서 이렇게 가장 안전한 백신을 우리 국민들께 접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 이거 마냥 그냥 국민들을 그냥 지금
그 6, 7개월 만에 만든 백신을 가지고 지금 어찌할 수 없이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나라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로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정쟁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일 나실 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백신의 안정성 문제는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늦지 않다. 그리고 더더구나 백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제넥신이라든지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우리나라 업체들에서 백신은 물론이고 치료제까지 지금 거의 곧 나올 예, 단계입니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그런 미국이나 유럽과는 우리나라 상황이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국민 건강을 더 우선시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검증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치료제하고 백신은 예방제잖아요. 우리가 예방을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치료는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치료는 치료대로 약을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 예방제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전 의원님께서 정말로 큰일 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대만은요. 현재 7명밖에 안 사망자가 7명입니다. 네. 베트남 25명입니다. 싱가포르 몇 명 없습니다. 태국 몇 명 없습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태국 거의 좀 많아요. 베트남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 자, 그럼 이런 나라들은 그럼 백신 구한 게 안전성 이 문제 때문에 안 구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거를 구입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국민을 대리해서 묻는 것이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 야당의 정치 쟁점화 한다고 이런 거 정치 쟁점화를 해야지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예. 해야지. 그래서 이 여당이 빨리 정신 차리고 국민 건강에 더 신경 써서 그나마 소리를 지르니까 그나마 2, 4분기하고 3, 4분기에 600만 개하고 1000만 개 구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네. 계약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이거를 정부 여당은 실정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지 지금 이 30개국이 넘고 외국의 많은 그런 나라들이 벌써 다 구해가지고 이 겨울을 나는데 벌써 심리적 방역을 하고 가는 것 또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 정부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생업도 포기해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진이 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계시죠. 이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부분을 염려스럽고 또 불안하게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보완하고 부족한 걸 보완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야당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정치 쟁점화 해야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대국적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우선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참 멋지게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라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취임하실 때의 처음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오히려 정부가 저희가 좀 실수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말이 맞아요. 예. 7월 달에 2자릿수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 생각을 못했다. 이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진솔하게 안전성이니 이런 말로 국민을 자꾸 이 여론을 호도하고 야당의 입을 닫게 하고 비판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말고 예. 저희가 좀 실수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구하겠습니다 하고 전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얘기 이 정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도 굉장히 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 5명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되고요. 뭐 스키장, 해돋이 명소 그야말로 연말에 사람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곳들인데 다 폐쇄가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연일 1,000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주말쯤에 이제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수도권 2.5단계고 비수도권 2단계인데
이것을 더 연장할지 더 격상을 해야 될지 굉장히 방역 당국도 고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 여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짤막하게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거리두기 상황들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생업에 이제 내몰린 우리 국민들, 많은 국민들께서 차라리 3단계로 올려가지고 뭐 짧고 굵게 예. 끝내자. 왜냐하면 이게 근 1년 가까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소위 말하자면 이제 셧다운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네. 되면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제 결정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하루에 일주일 평균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800명에서 1000명 발생을 하면은 3단계 격상할 수 있는 조건에는 부합을 합니다. 그 조건만 보자면은 격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나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네.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저희들이 뻔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를 좀 지나면은 1000명까지 계속해서 확진자가 생기는 이것은 좀 진정이 되고 누그러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일정 의원께서도 뭐 지역구에서도 많은 지역 주민들도 또 뭐 경제 활동하는데 어려움들 많이 호소하고 할 텐데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운영돼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제대로 경청하고 정부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지금까지 굉장히 고무줄적인 거였거든요. 좀 확진자가 줄어들면 풀고 또 늘어나면 다시 탄탄하게 조이고 예. 이런 형태를 했었는데 대만이 굉장히 좋은 선례 중에 하나예요. 2,500만 우리의 인구의 절반이거든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나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7명이 사망을 했고 770명이 확진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누적 확진자가 770명 그렇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770명.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 정도가 되니까 우리나라를 대비하면 우리나라는 14명 정도가 죽었어야 되고 1,400여 명 정도가 걸렸어야 되겠죠. 베트남이 한 8천만 정도가 인구가 되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이 35명 사망에다가 1,420명밖에 확진자가 누계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처음에 이 전문가들이 봉쇄를 한다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전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 대만 같은 경우 경제에 흑자가 나고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꼭 이게 지금 정부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늦었지만 빨리 3단계로 올려서 굵고 짧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 뭐 저도 비전문가고 모든 국민들이 비전문가잖아요. 네. 이 감염병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정부도 고민은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런 위기적 상황이 있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멈춤을 해서라도 이 방역을 빨리 끝내는 게 확산을 차단시키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우리 성일정 의원님께서 뭐 동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중에 우리 경제 규모보다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우리보다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든 낮은 나라든 간에 방역에 모범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우고 따라하고 취해야 되겠죠. 근데 야당에서는 자꾸만 이제 태국, 베트남, 뭐 대만,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 가지고 자꾸만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좀 이게 경제 규모도 크고 소위 말해서 객관적으로 잘 산다라고 또 선진국이다 평가되는 나라들하고 자꾸 비교를 해야지. 이게 경제 규모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이런 나라들하고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방역이 완전히 뭐 낙제점이다 또는 잘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면 이 방역 대책 어떤 걸 내놔도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워야죠. 그러나 과도하게 그렇게
이 경제 규모도 걸맞지 않고 세계적 또 위상도 걸맞지 않은 나라들하고 우리나라 K 방역을 자꾸 비교를 해가면서 예. 우리나라가 해왔던 것 스스로 안으로부터 깎아내리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본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의료 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구 1000명당 병상수,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 숫자가 일본이 1000명당 13개고 우리가 1000명당 12개예요. 네. 이태리 같은 경우는 2.8개밖에 없어요. 미국 3개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선진국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교적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스 같은 경우를 겪으면서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일본도 인구가 1억 3천만이잖아요. 여기에도 여행 장려 운동을 폈다가 이 확산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걸 폐지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일본의 선진국을 보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네. 들어야 한다. 일본도 왜 폐지를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이 뭐 다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전문가들 의견 경청해서 그렇습니다. 예. 국민 생활들 빨리 또 안정할 수 있도록 그런 걱정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어제 법원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요.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표현들도 나왔습니다. 가슴이 턱 하고 숨도 못 쉬겠다. 너무 가혹하다 이런 견해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확연히 갈리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전재수 의원께서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형사 사법 체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마땅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뭐 드릴 말씀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항소를 하니까 예.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또 3심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3심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이 돼야 이제 유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항소를 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볼 그런 여지가 좀 있다. 그 그렇게 민주당 생각합니다. 내에서 그 1심 재판부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실제로 그런 것을 추진하자 이런 분위기도 실제 있습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논의는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몇몇 의원님들 이제 이전에 판사 출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제 의견 제시는 있습니다. 예.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뭐 논의를 했다거나 네. 또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네, 민주당의 이런 격앙된 반응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조호영 원내대표가 뭐 적폐몰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가적인 자산을 바로 세우는 좋은 판결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법부야 뭐 그래도 독립돼 가지고 나름대로 판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일부에서는 이 적폐라 그러고 탄핵을 해야 한다 그러는데 정말 상식 없는 사람들의 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인턴 증명서를 위조를 했고 표창장을 위조를 해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을 해야 되는 입시에서부터도 이 특권과 반칙으로 일관을 했는데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지금 적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민주당 유리한 판사는 적폐가 아니고 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하는 판사에 대해서 적폐라고 얘기를 하면 탄핵을 해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 체계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정말 상식 없는 사람들의 아주 그런 난동 같은 행위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치권이 비단 이번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도 그렇고요.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관련된 것들, 이런 일련의 우리 이른바 사회적인 이슈를 몰고 왔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 사법부 결정에 의존하고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입법, 행정, 사법부가 이제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법적 판단에 맡겨지는 일들이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네. 지금 굉장히 그 절정을 달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은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역인데 오히려 이런 영역들이 사법적 판단에 맡겨져야 되는 네. 이것은 우리 정치 수준이 그만큼 이제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든 야든 구분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좀 정치의 문제는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머리도 좀 맞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뭐 지지자들도 있고 또 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도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기대했던 것만큼 결론을 안 냈을 때 자기 진영을 향해서 일정한 이야기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나 그 양심과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게 판사잖아요. 네.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조국 사태의 이 판결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다 한 사항들이고 네. 아주 객관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판사를 직접 공격한다든지 뭐 적폐로 몰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치인들이 관여이 돼 있단 말이지요. 네. 아니, 조국 수호대에 나갔던 의원들이 여기 몇 명 있잖아요. 그분들이까지 나서서 하게 되면 정말 판결 자체보다도 국민들한테 굉장한 나쁜 선례가 되고 정치인은 메시지를 날릴 수는 있지만 그 주는 메시지가 그래도 자기 진영이나 이런 정도의 정치적 그 레토릭 정도에 불과해야지 사법부까지 공격하는 행태는 저는 이 상권 분립이 확립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선 예. 정말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이요 여의도 펀치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1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정확히 한 30초씩만 서로에게 그동안에 뭐 굉장히 치열한 토론도 하셨고 감정이 상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덕담한 말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정치권에 상생하는 모습들을 좀 두 분께 30초씩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그 성일종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뭐 그렇게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왔는데요. 저는 토론을 끝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정말로 어느 선에서는 타협 가능한 선이 과연 없을까? 과연 우리 생각이 이렇게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틀리기만 할까? 이런 의문을 늘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정치가 우리 국민들께 희망은 되지는 못할지언정 예. 최소한 위로는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 성일종 의원님 그리고 앵커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일종 의원님. 예, 우리 전 의원님 여당 의원으로서 사실 방송에 나와서 방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또 집권 여당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권과 여러 가지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터지는 일들이 많아서 수습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그럴 때마다 그래도 늘 여당 의원으로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하신다는 생각을 전 뭐 논리적으로 좀 틀린 게 있더라도 예.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늘 저는 끝나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여당 의원의 어려움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국민들한테 희망 드리고 열심히 의정활동 잘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의 여의도 펀치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